자, 불멸의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에 장군님들의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임종혁 장군님의 총합 29.34% 기록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태진 장군님의 총합 79.61% 기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태호 장군님의 총합 5.12%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장군님들 모두 좋은 수익률 보여주신 가운데 특히 전태진 장군님 뜨겁게 전진을 해주셨습니다. 79.61%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79%가 넘는 또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난주에 대한 선수들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 회장님. 네, 일단 레오쌤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CXL 그 테마로 좀 엮이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CXL 이 테마가 순환매되면서 좀 좋은 타이밍에 좋은 결과가 좀 도출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네오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직 이 테마가 끝난 게 아니고 이 CXL 그 테마는 앞으로도 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6,800원대를 유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지지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겠지만 경고 종목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이후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 이 가격대 6,800원 가격대를 밀리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지지를 좀 포인트 잡으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경고 종목이니까 일단 신규 매매는 자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오셈 엄청나게 올라와줬습니다. 또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임 장군님의 선정하신 종목 역시 좋았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야스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바닥권 탈출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야스는 LG 디스플레이 그 차세대 OLED 설비 투자 관련주로서요. 내년에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고객사가 이제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유의미한 수주를 이제 따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끌고 가다가 더 큰 수익이 발생됐을 때 매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야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장군님의 또 지난주 선수 리뷰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츠로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일 이제 신규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가 150% 가까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너무 이쪽으로만 좀 수급들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커패시터를 만드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전화 슈퍼 커패시터를 만드는 그런 특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LS 머티리얼즈 상승에 이어서 관련된 동종업종인 비츠로셀이 중장기적 상승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선수 비츠로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단한 지지를 보여준 만큼 오늘의 불멸의 종목들 역시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 장군님의 첫 번째 불멸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첫 번째 유망주 후보는 태경 BK입니다. 동사는 석회석화, 석유계 코크스 분야의 강자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흑연 응급제 필수 핵심 소재가 코크스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응급제에 사용되는 그 코크스는 대부분 이제 석탄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탈중국화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석유계 코크스의 2차 전지 소재 시장 침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크스의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응급제로 이제 확대됨으로써 실적이 언젠가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스토리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 장군님의 첫 번째 불멸의 종목 태경 BK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 장군님의 특biệt 점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국제약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뉴스에서 간간히 계속 좀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나오는 게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고 국제약품도 역시 이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이 합동 점검 회의를 했을 당시에 한번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죠. 이 정부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균 치료에 쓰이는 이 항생제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아 청소년 환자 보호자 의사를 모두 힘들게 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게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됨으로써 어떠한 그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준 그 고금리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마 이제 시사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이후에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많이 제약바이오주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증권가에서는 고금리의 시대가 좀 저무는 만큼 새로운 그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1월 8일에서 1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국제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여기에 국내 다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결국엔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좀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제약품을 가져오 나와봤고요. 지금 이 차트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시세를 좀 보여주고 나서 조정, 그리고 다시 재상승, 조정.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거래량이 다시 동반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금리 인하와 함께 끝나지 않은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모멘텀으로 또 제약바이오 성장주로 국제약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장군님의 관련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망주일까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지적 재산 IP 솔루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는데 사실 우선 이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CXL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약 22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던 게 이제 2030년에는 약 24조 원까지 굉장히 큰 캐파 규모로 이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주도하는 이 CXL 컨소시엄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IP 업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CXL 컨트롤러 개발을 국내 업체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려 할 텐데 동사가 제공하는 이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아무래도 CXL 컨트롤러 칩 개발의 핵심 IP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장성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 개화가 될 CXL 시장 또 주시를 해보면서 성장성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불멸의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장님의 불멸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무벡스입니다. 동사는 이제 물류 자동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물류 자동화 설비 시장 성장에 진정한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창사 이후 역대급 수주 성과를 이제 달성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수주 성과가 내년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그 현장 비중은 수주액 기준으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대급 수주 성과가 기대된다 현대무벡스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전 장군님의 두 번째 불멸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왠지 이 노래 부르면 제가 자세를 이렇게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 효과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신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북경협지로 굉장히 움직임을 좀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신원은 따지고 보면 니트나 스웨터를 이제 ODM에서 수출하는 이 패션 브랜드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베스티벨리라든지 뭐 비키, 뭐 이사베인 그리고 남성복 브랜드 지크 이런 종목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경협지로 좀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경협에 대한 수혜가 나올 때마다 그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그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이슈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이벤트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노이즈라든지 어쩌든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마다 시세가 좀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신원이라는 기업이 너무 남북 경협으로만 부각되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로 한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자사 브랜드인 이 새로운 상품들을 좀 런칭했던 그 쇼윈도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해 법인뿐만 아니고 중국 법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재무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네. 이 종목 자체가 신원이라는 기업 자체가 2020년 6,943억부터 2022년 9,900억까지 1조 가까운 매출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1조 기업인데 뭐 1,000억대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이게 평가를 좀 제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면 점진적인 상향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남북경협주 신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장군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뉴스 또 이벤트에 대한 주시해보면서 또 신원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장군님의 또 불멸의 종목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잭시미스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에슬레저 패션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과 같은 이런 건강 관련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좀 다각화를 통한 종합 헬스 뷰티 업체로 좀 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년 60만 명씩 이제 자사몰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330만 명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과 같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은 글로벌 스포츠 전문 기업인 파우첸그룹과 자사의 액티브웨어 브랜드인 잭시미스가 중국 내 유통과 판매를 위한 어떤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는 국내 에슬레저 업계 최초의 독점 계약인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따른 좀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브랜드 X 코퍼레이션까지 불멸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역시 세워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또 내일장 어떤 대응 방법으로 또 대응해야 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장님께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예, 납포가대주 수납 매장사가 향후에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지금 지나치게 많이 선반영된 기업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한국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 가능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낙폭주에 대한 주시와 함께 또 거북선에 승선하라라는 주제를 또 바탕으로 해서 무료특강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전 대장님께서도 역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주제로 또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오셈 달달하니 꿀맛이었죠? 네. 제가 제2의 네오셈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좀 더 상방 가능성이 있고 우리한테 긍정적인 기운들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기운을 놓쳐서도 안 되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11시 10분부터 바로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국경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제 얼굴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잠시 후에 뵙고 제가 또 오늘 열심히 같이 함께할 공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후속주에 대한 달달한 이야기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장님의 또 내일장 전략 역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시장의 모멘텀들이 부재한 가운데 FOMC 이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과도한 기대감을 좀 잠재우기 위한 연준 인사들의 일부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선 내외에서의 좀 보합권 흐름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차분한 이제 시장 대응을 통해 좀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자. 또 내일장 전략 확인지까지 들어봤습니다.